네, 오늘 한 발은 아까 이제 두 분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냥 기업 선택할 걸 반등 좀 할 것 같은데 괜히 후회가 되네요. 교육 관련주 얘기하시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조금 들여다볼 만한 기업.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배당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어떤 기업인지는 나중에. 네, 알겠네요, 어떤 기업. 그래요. 네. 네. 사명을 바꾸신 것 같아요. 여기.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 발을 11월의 이벤트를 좀 정리했는데 워낙 이벤트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정리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11월 17일, 그러니까 당장 시차로 봤을 때는 11월 1일 날 FOMC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오늘 저녁에 이제 9월 PCE 가격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늠이 안 되고. 자, 첫 번째는 하여튼 11월 17일 날 연방정부가 다시 미국의 셧다운 기한으로 넘어갑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번에 되려다가 이제 넘어갔던 것은 아시겠지만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이 민주당하고 초단기 45일짜리 예산안에 합의를 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어놨죠. 그 시간이 11월 17일 날 다시 도래합니다. 공화당의 주류는 미국의 재정 적자, 빚을 줄이자는데 지금 민주당은 빚을 더 늘리고 있죠. 당장 써야 되니까 물론. 바이든 정부는 지금 대리전 양상으로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예산은 못 주겠다. 이스라엘 쪽은 일부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상 최대의 그 예산안을 신청해 놨죠. 100조 원인가요? 뭐 한화로. 근데 아마 이게 드랍될 가능성이 있죠. 하원 의장의 신규 선임이 됐는데 존슨 하원 의장, 성함 플레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친골수 트럼프계죠.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린 그 판세를 또 잘 읽어야죠. 하여튼 근데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 이슈가 되면은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 문제,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이 또 다시 건드려질 가능성도 11월 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피치사가 8월에 12년 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죠. 그러면 이런 재료들이 미국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오히려 뭔가 어그러지는 게 채권 공급을 좀 줄이고 채권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어제 뉴욕이 채권 가격이 좀 오른 것은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소비자 중국이죠. 네, 왕이 부장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뭔가 극적인 빅딜이 있다면은 다 덮어버립니다. 네. 다 덮어버리고 미국의 이제 시장 금리가 낮춰지면서 시장이 확 돌아설 수 있어요. 지금은 모든 자산 시장이 미국의 금리만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수답처럼.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는데 다 덮어버리면은 가장 해피한 일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게 좀 문제인데, 자, 어쨌든 이게 다 11월 달에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뭔가 딜은 됐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소비자이기 때문에 국채를 좀 사주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관련된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그게 이제 명분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되면 해피한데, 자, 그렇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11월에 이벤트가 많다는 거.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11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네, 일단은 그 엑스포, 되면 좋죠. 네. 네. 지금 내수도 부진하고 수출도 부진한데 뭔가 이벤트가 확 좀 불타오를 수 있는 그게 좀 되면 좋은데, 여기도 까리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합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을 갔죠. 왜 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기들이 좀 많아요. 네.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11월에 이벤트가 많다. 이게 사실 월요일 날 할 거 없으면 하려고 미리 써놨는데 오늘 아침에 네, 뉴욕이 훅 밀려버리니까 또 기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걸 들고 나와서 제 말이 좀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만 네. 알고는 계시라는 거. 사실 그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요 주제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저희가 진짜 몇 시간 네. 동안 토론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해도 뭐 답은 안 뭐 나오죠. 중요한 토론 주제들인데 일단 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막 마지막에 이제 엑스포 결과 발표 이거 정말 좀 초미의 관심사고 네. 지금 이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왔잖아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사우디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가 막 직접 이제 막 숙소까지 와서 막 운전 기사 노릇도 막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친분을 과시를 좀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11월에는 진짜 좀 선의의 경쟁을 좀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대회 유치해서 거의 대부분 다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이 잼버리 네. 요게 이제 조금 우리나라 또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조금 이제 타격을 좀 입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또 유치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좀 큰 또 박람회 행사이기 때문에 네. 국가적인 차원의 이제 역량이 조금 결집되는 하나의 좀 계기가 여수 되지 엑스포 않을까. 할 때 저도 가봤거든요. 네. 이게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실 진짜 좋은 뭐 볼거리 또 들을 거리를 많이 좀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역 경제 이제 발전에도 그렇죠.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서부 경남 이쪽도 상당히 좀 이제 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엑스포 뭐 유치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요건 뭐 주식 시장에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엑스포 관련주라고 또 뭐 뭐 테마가 그래갖고 맞아요. 뭐 뭐 나올 수도 거기 또 있겠죠. 뭐 건설 현장 하면은 그렇죠. 또 뭐 데모 이런데 네. 뭐그뭐노노저 뭐야 일하는 근로자 숙소 네네네 맞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네, 뭐 그런 거 뭐 또 테마가 부각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가 좀 급한 건 오늘 하루 맞아요. 오늘 당장 오늘. 이 주가가 지금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지금 뭐 하루하루가 지금 뭐 진짜 하루살이처럼 저희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벤트들을 내다보기에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좀 없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 지금 계속 강조해 주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좀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 4.84까지 떨어졌는데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졌고 또 원달러 환율도 여기에서 어저께 이제 막 1,360원까지 이제 솟구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하락 전환이 좀 됐다라는 거. 달러가 약간 강보합이 좀 끝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ECB 이제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유럽이 10번 연속으로 이제 금리 올리다가 동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 그러니까 뭐 달러가 조금 강세, 뭐 그 정도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우리 국내 증시에는 뭐 아주 크게 반영되지는 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정도의 상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간에서 막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개장 분위기가 뭐 최악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는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인가요? 네. 애플의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뭐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는 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 이제 판매 둔화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아이패드도 매출이 좀 안 좋다 이런 소문들이 벌써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이제 아마존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웬만큼 다 발표가 됐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애플 실적 발표에 이제 관문이 하나 좀 남아 있다라는 건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FOMC 당장 이제 다음 주 이제 11월 말일 그다음 11월 1일 발표가 이제 될 텐데 기준금리는 뭐 동결 전망이 지금도 좀 우세하거든요. 네. 경기 불확실성이나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해 보면 기준금리는 뭐 동결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PC 봐야죠. 그렇죠. PC의 이제 가격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이제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어쨌든 연준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3분기에 이제 PC 이제 근원 PC 자체는 예상치보다 이제 조금 하회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실업수당도 조금 이제 또 청구 건수가 더 늘어나면서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금리 동결에 이제 좀 힘을 보태는 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정말 좀 뭐 지금 우왕좌왕 뭐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진짜 좀 불확실성에 이제 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요런 제반의 조금 여건들 좀 검토를 좀 하시면서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은 어쨌든 애플 실적 발표 또 FOMC 회의 결과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이. 어쨌든 때리더라도 좀 쉬었다 때려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매일같이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도저히 이제 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이제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로 출발을 하더라도 또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국제박람회의 본부가 파리에 있습니다. BIE가. 근데 파리에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뭘까?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가서 되게 좀 다른 걸로 좀 이슈가 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엑스포 줄게 네옴다오 이거 뭐 헌집 줄게 새집다오 같은 그렇죠. 느낌은 있어요. 근데 뭐래도 해야 되니까 지금.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종에 뭔가 또 있었을 것 네네.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뭔가 하여튼 얻어왔다면 네. 뭐 하나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업을 찾아주세요. 기업. 예, 기업이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지금 김영 매니저가 쫙 이벤트를 쫙 잘 정리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MC 여기서 이제 금리 부분인데,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이 FMC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 금리가 워낙 지금 세니까 이 FMC에서 뭐 굳이 뭐 금리를 인상을 안 해도 미국 채권 금리가 지금 그냥 강세로 가서 이게 묻혀버린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리 결정을 사실 동결을 했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금리를 인상하던 안 하던 그거랑 상관없이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중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이 보통 우리가 이제 기준 금리를 통해서 전체 이제 금리를 통제하고 뭐 이런 하나의 이제 그 정책인데, 이게 이제 별로 지금 무용지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하락세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그냥 확 강세로 가버리니까 지금 이게 이 채권 금리가 강세로 가는 부분은 뭐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수요와 공급, 이게 이제 약간 어긋난 거죠. 예, 이전에는 이제 중국이 열심히 미국은 이제 채권 발행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사줄 사람은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채권 발행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이게 이제 터치가 맞바꾸기 하나? 이게 이제 있겠네. 그게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는 계속 장기화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최근에 그럼 시장의 약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 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주식시장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 뭐 이런 질서를 찾기, 이런 과정이 좀 주식시장에 좀 가격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나스닥 지수가 201선 이탈했고 코스피가 2,300 이탈하고, 뭐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시장이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건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할 때 뭐 PER 뭐 9.9배, 뭐 PBR 0.8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거에 이제 그 저금리일 때 적용됐던 그 밸류도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낮게 낮은 수준에서 이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새롭게 이제 재편되니까 새로운 시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앞으로 종목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분명히 바닥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질서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 전략을 짜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뭐 종목을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종목을 한다면 그래도 반도체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HBM 지금 AI 그 반도체 자체가 이제 성장 초기고 이제 막 지금 생성 AI 막 투자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 지금 사이클이 이게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지 어쨌든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상승세로 돌아설 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반도체 수익은 안 주지만 계속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벤트 정리 쭉 해봤는데 네. 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발로 넘어가 두 분의 한 발로 가보도록 하죠. 네. 김영 매니저 한 발. 네. 뭐 저는 오늘도 성장주예요. 성장주. 뭐 무조건 직진. 어쨌든 시장이 유턴은 지금 없다. 네,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시쳇말로 이제 줍줍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잘 선별하는 게 지금 시장에 가장 조금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시류를 좀 맞춰서.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또 제약바이오 기업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이 종목 제가 뭐 언급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 좀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인벤티지랩. 네,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어제 하겠습니다. 또 이 마약 이슈가 지금 세간에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돼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오보나 그 잘못된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네, 네. 특히 연예계 쪽에 네, 맞아요. 관련해서 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가도 네. 많이 영향을 하이브 주가가 어제 받았는데, 좀 심하게 빠졌었죠. 네, 그거는 뭐 굳이 이렇게 막 퍼뜨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자, 근데 하여튼 이 마약 이슈는 사회적으로도 크기 때문에 관련 진단 네. 쪽으로 인벤티지랩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네, 맞나요? 진단 관련된 이제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이 마약 얘기하셔서 좀 번외 얘기지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게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그 미성년자들이 이 마약을 또 손쉽게 구매를 막 굉장히 해가지고 심각해요. 실제로 그걸 이제 막 그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구매하는 걸 직접 이제 따라서 해보니까 이게 이 정도로 정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이 막 노출이 돼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예전에 우리 뭐 범죄와의 전쟁 했던 것을 진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가지고 이걸 좀 그 뿌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어저께도 이제 그 르세라핌의 멤버 한 명이 뭐 무슨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같은데. 지금 네. 활동 중단하고 있는데 막 마약 막 이런 거랑 연결시켜가지고 막 찌라시를 퍼뜨려 버리니까 하이브가 10%. 네, 그러니까 어제 하이브가 그냥 그 이유 때문에 막 10% 이제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막 BTS 관련된 막 이런 악성 루머들도 막 돌아다니고 네. 지금 뭐 배우와 뭐 가수 이분들이 뭐 워낙 지금 유명하고 시대의 또 아이콘이었던 막 그런 사람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도 이제 그게 좀 확산이 되는데 너무 또 근거 없는 루머하고는 또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벤티지랩은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 변경 플랫폼 요즘에 이제 알테오젠이 이 SC 제형 기술 때문에 워낙 또 시장에서 좀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알테오젠 다음으로 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인벤티지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사실 이제 문제는 이 대량 생산에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인벤티지랩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급격하게 이 장기 지속형 약물이 이제 장기 지속형이 되려면은 급격하게 약물 방출이 없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균일하게 이제 약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력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알약도 보통 이제 서방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서방정이라는 게 서자가 우리 이제 서행할 때 그 서자거든요. 천천히 방은 이제 방출, 천천히 이제 방출하는 정은 이제 알약이라는 얘기인데 이 서방정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좀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천히 이제 방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이 된다. 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됐었던 비만 치료제도 옛날에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주사하는 거였는데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펩트론 같은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지만 1개월 제형, 2개월 제형, 3개월 제형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맞는 게 아무래도 뭐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맞았는데 약효가 일주일밖에 안 가면은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그 약효가 한 달 내내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바로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 인벤티지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들하고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웅제약하고 남성형 이제 탈모 치료제, 뭐 탈모도 요즘에 남자뿐만 아니라 뭐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아저씨들만 이제 뭐 탈모를 걱정했었지만 이제는 막 젊은 친구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탈모 환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탈모 치료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대웅제약과 한 게 1개월, 3개월 이제 제형으로 임상 3상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네. 가장 좀 중요한 건 이 GLP-1 유사체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세마글루타이드 요거 이제 1개월 제형 최적화가 완료가 돼가지고 요걸 이제 해외 이제 빅파마 기업과 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단계.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한 185억 원 정도 규모로 자본 조달까지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 이렇게 또 많이 빠져 있는데 갑자기 또 유상증자 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6월 달에 이미 이제 자본 조달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자본 조달 이슈 유증이나 이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주가가 지난 9월 달 고점보다 지금 반토막도 넘게 나 있는 상태예요. 32,000원까지 갔던 게 어저께 이제 14,000원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가격 조정을 받은 요 자리에서 이제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명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인벤티지랩이라는 네, 개별주.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자세히 잘 설명을 줘가지고요. 네. 인벤티지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그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인벤티지랩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어디서 바닥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시장 때문에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는 슬슬 저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도 네. 이제 한 발 가야 되는데 리뷰 하나 하시고 가신다고요? 네, JLK 간단하게 네.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AI 바이오 쪽은 뭐 AI, 예, 그 의료 AI 관련주 쪽들이 어제 이제 조금 꿈틀꿈틀했는데 네. 일단 이제 JLK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진단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은 뭐 임상이나 뭐 이런 앞으로 이렇게 좋을 거다 이게 이제 실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 이게 이제 시작될 때까지는 시장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도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어제 양봉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전날 운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또 이제 시장 반등 흐름 나오고 그러면 좀 더 이제 추가 상승 흐름 이어질 걸 보여지고 당분간 조금 이제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27,500원, 뭐 28,000원 정도까지는 계속 보유해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JLK를 한번 네. 리뷰해 주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 발 겨냥은 네네. 오늘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네네. 두산 테스나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IT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달린 IT.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렸던 MCNS라든가 이런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부진으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이 자동차가 완전히 이제 전기차 전자가 되면서 실적이 이제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두산 테스나는 뭐 이러한 부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쪽하고 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주 고객이 이제 삼성전자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부분은 CIS, AP, RF. 그래서 CIS는 이제 센서 쪽이고 AP는 이제 스마트폰 뭐 이런 쪽인데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쪽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의존도가 좀 상당히 높다는 거 이게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부진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후공정 업체들이 대부분 주가가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그럼에도 두산 테스나는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CIS 쪽하고 AP 부분이 나름 계속 어느 정도 성장세를 유지해줬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전장 쪽, SOC 이쪽을 새롭게 지금 성장 동력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 고객들이 테슬라, 그다음에 모빌아이, 그다음에 암블렐라 이런 테슬라의 그 주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점도 이 회사의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는 기존에 이제 CIS나 AP 말고도
ADAS, 그다음에 메모리 컨트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테스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도 실적이 괜찮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나가지 않겠나, 진행돼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중장기 성장성의 어떤 뚜렷한 긴 호흡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싼 테스나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은 거의 뭐 다 신저가 뭐 이런 흐름인데 이 최근에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좀 견조하죠. 그래서 요 종목 이렇게 된다면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반등 강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하고 이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이격이 점점점 좁아지는 시점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 만약에 장중에 좀 빠진다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5만 원, 목표가는 5만 8천 원, 손절가는 4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명희 매니저 두산 테스나 코멘트. 네, 두산 테스나 핵심은 저는 이제 엑시노스 쪽인 것 같아요. 일단 갤럭시 S23에 엑시노스가 빠지는 바람에 테스나가 실적이 좀 타격이 있었는데 24부터는 뭐 엑시노스 2400 요게 이제 탑재가 다시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일단 고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요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은 결국 시스템 온 칩 이제 이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용에 들어가는 칩들 요거 이제 테스트하는 게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차트 추세가 한미 반도체 물론 HBM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한미 반도체나 요즘에 이제 굳건하게 좀 버티고 있는 IT 종목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이제 반도체도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후공정요 테스트 쪽에는 또 두산 테스나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이호근 매니저와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